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격적이죠? 강남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이 무너지고 있는데, 먼저 내부 부동산에 의하면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헬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도 가격이 19억 5천만 원에 나왔다는데, 이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잠실헬스 아파트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이고요. 1층이 19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매 금액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5군데에서 내놨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똑같은 면적이에요. 111시에 84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이제 저층이라고 나와 있네요. 20층 중에 저층이고, 매매 금액은 19억 5천만 원에서 20억 사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공인중개사 16군데 그렇죠? 아마 그 동일한 매물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20층 중에 1층이고 20층 중에 저층이고, 그래서 중개사들 5군데, 16군데, 그 밑에 있는 매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매매 금액 19억 5천만 원 해서 같은 면적이고 이 저층이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매물이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또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다 이제 뿌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매물이 19억 5천만 원에 좀 나왔다는 얘기고, 요것도 일일이 또 확인 한번 해보니까 19억 5천만 원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또 가격 절충? 그래요. 일부의 금액이 가격이 절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문구들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매물이 19억 5천만 원에 나왔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도 약간의 금액은 더 절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맨 밑에 있는 2021년 11월 달에는 26억 2,500만 원, 13층이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26억 4,500만 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25억 3천만 원. 그러네요. 역시 작년 하반기까지는 26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고, 올 초부터는 분위기가 25억 3천만 원이니까 작년 하반기 대비 올 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한 1억 정도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22년 3월 달에는 다시 24층이 2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월 달에는 2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 아파트가 이제 19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이 나왔으니 결국 26억 7천만 원에서 19억대까지 7억이라는 금액이 하락하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니까 6개월 동안 무려 7억이 떨어졌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억씩 떨어졌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아파트 매물은 저층이지 않냐, 저층 중에서도 1층이다. 따라서 이 정도 금액 19억 5천만 원은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좀 더 살펴보니까요, 2022년 6월 달에 1층이, 그렇죠? 2022년 6월 달에 1층이 24억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 전에 똑같은 1층 아파트가 24억에 거래가 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석 달 동안 1층 아파트가 4억 5천만 원대에서 5억까지 떨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급매 물량은 쌓여가고 매수세는 없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아파트를 꼭 팔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그냥 던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매 물량이 쌓이고 팔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가격을 지금 가격보다 더 인하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언론 기사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해서 0.13%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0.12%에서 떨어진 것에 비해 낙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0.2% 하락으로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3% 떨어지며 14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낙폭은 2019년 1월 마지막 주 이후 3년 7개월 만에, 그렇죠?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였고,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추가 금리 인상, 그래요. 지금 뭐 금리 인상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러한 얘기는 뭐냐면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아파트를 꼭 팔아야 돼. 그러면 지금처럼 뭐 7억이든 5억이든 낮춰가지고 급하게 던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 그렇죠. 시세 대비해서 너무나 싸니까 이러한 급매물 위주로 해가지고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매물 요 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또 뭐 100% 같은 시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뭐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도 또한 추가 금리 인상 동원에 인해서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그래요. 뭐 팔겠다는 사람은 증가되는데 산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그렇죠? 양주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옥정 신도시 위주로,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 시기에는 팔고자 하는 사람, 그렇죠? 분양받았든 뭐 프리미엄을 주고 샀든 팔고자 하는 사람이 확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전세 내놓고자 하는 그런 집주인이 증가되는 시점이 이제 입주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물은 이처럼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고 사고자 하는 매수세가 없네? 그러니 아마 요런 지역, 입주 물량이 터지는 지역은 이제 초 난리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시는 태전, 역동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광명시는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영향이 있는 철산동, 일직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는 망포, 하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난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요? 경기도가.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금리 인하되는 시점까지, 그래요, 아파트 급매물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